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DBCTV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일본 여행 안가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안가기 그 영향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 간단하게 나온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본 방문자 수가 중국인이 1위 838만 명, 한국인 753만 명, 대만인이 475만 명. 각국 여행자가 지출하는 비용은 중국 1조 5,450억 엔, 1인당 18.4만 엔, 한국 5,881억 엔, 1인당 7.8만 엔, 대만 5,817억 엔, 1인당 12.2만 엔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자 수에서는 한국이 2위입니다만 1인당 소비하는 비용은 3개국에서 제일 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일본 쪽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은 방문자 수가 이제 한국에서 4.6%가 감소를 했고 중국이 10.2%가 증가를 했고 대만에서는 0.3%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감소분은 중국의 증가분으로 메꿀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수익은 한국의 감소분을 중국의 증가분으로 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영향이 없으며 한국 대상으로 하는 한국 상점들이나 한국 여행사들이 오히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8월 2일 일본 가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의안이 지금 제출이 돼서 가계에서 이제 심의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해서 결의 이전에 제외해달라는 타협을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한일 간 중개를 하겠다라는 발언은 있었지만 안전보장상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일본 측에서 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의 사전에 조율이 됐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가에서는 일본에 오면 뭔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오산이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연이은 일본에 대한 반일 운동으로 일본인의 자존심을 다치게 했고 이 모든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고 지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측에서도 면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면담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의 책임이 있다. 네 가지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불법 유출, 국제법을 위반하는 징용공 판결, 개인재산 압류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한국 구축함이 위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주사건, 천황의 한국에 대한 사죄 요구, 이러한 것들이 일본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요구사항, 이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략 물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 타국으로 불법 유출, 여기서 말하는 타국은 북한과 이란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법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출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 오기 전에 아베가 문재인에게 유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한국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일본이 그 다음날 바로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북한과 이란의 이 3개 품목들이 흘러들어갔었을 때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용군과 위안부 문제를 1965년 합의한 것을 양국 간이 합의한 것을 준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들의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는 일본 방문단이 한국 내 매스컴을 향한 퍼포먼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체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했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한국의 퍼포먼스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를 해야 하고, 한국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밝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는 문재인 정권이 진실한 사과가 없으므로 합의를 해줄 수 없다라는 사전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8월 1일 태국에서 있었던 고노 일본 외상과 강경화 외무장관의 회담에서 고노 일본 외상은 반일 정책을 고수하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미국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느냐,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갔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일본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때는 늦은 것 같습니다. 고노 외상이 강경화에게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 최후 통보를 했기 때문이죠. 예, 여담입니다만은 이번에 그 반일 운동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총선용으로 이용을 하는 좋은 호재로 지금 사용을 하겠다라는 보고서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었을 땐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어차피 이 모든 문제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계획을 하고 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전혀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원했었던 것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조차도 문재인 정권은 바라던 일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입니다. 수출 제재 시행 이후 주가 변동 상황입니다. 수출 제재가 시행되기 전에는 일본과 한국의 주가는 거의 동일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맨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한국이 수출 제재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일본에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 금액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50조일 수도 있고 20조들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14조 원만 회수를 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회수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나라들도 방어를 위해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그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